119요,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지난주 새벽 5시 한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파트를 울렸습니다. 옆에는 쓰러진 70대 할아버지.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오른팔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간 할아버지, 진단명은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사흘 전부터 오른손이 자꾸 저렸대요. 그냥 어깨에 결렸나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한테 그러시더래요.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혹시 손 저리고 계세요? 말이 잘 안 나오세요? 한쪽 눈이 뿌옇게 보이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뇌경색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정보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뇌경색 전조 증상과 대처법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뇌경색이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의학 용어는 빼고 제가 23년 동안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쉽게 말해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버린 겁니다. 수도관에 때가 끼거나 녹이 슬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뇌혈관이 막히면 뇌에 피가 안 가요. 그럼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뇌가 썩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피가 안 가면 뇌세포가 죽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그럼 왜 혈관이 막힐까요? 첫 번째, 고혈압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 중에 혈압약 드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혈압이 높으면 혈관 벽이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에 기름때가 끼고 딱딱해지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두 번째, 당뇨병이에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꿀처럼요. 그럼 혈관 속을 흐르기가 힘들어지고 혈관도 약해집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입니다. 피 속에 기름기가 많은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고 들어보셨죠? 이게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힙니다. 네 번째, 흡연이에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정말 위험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작년에 만난 한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담배를 하루 2갑씩 50년 동안 피우셨대요. 제가 할아버지, 담배 끊으셔야 해요 했더니 이 나이에 뭘 끊어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조 증상 얘기할게요.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그 신호를 몰라서 혹은 무시해서 놓친다는 거예요. 제가 3,000명 넘게 상담하면서 정리한 전조 증상 5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첫 번째, 한쪽 몸에 힘이 빠지거나 저립니다. 오른손만 갑자기 저리거나 왼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컸다가 한쪽으로 쏠리면 의심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그러셨어요. 설거지 하시다가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네 하시길래 바로 병원 모시고 갔죠. 다행히 초기였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두 번째, 말이 어눌해집니다. 평소에 또박또박 말씀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발음이 꼬이거나 말이 잘 안 나오거나 횡설수설하세요. 본인은 정확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 번째, 시야가 이상해집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가 반쪽만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여요. 어떤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이 갑자기 반만 보여요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입니다.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러워요. 서 있기도 힘들고 균형을 못 잡으세요. 화장실 가다가 벽을 붙잡고 가거나 비틀거리면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없는 극심한 두통이에요. 평생 두통 없이 사셨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증상들이 몇 분, 길어야 몇 시간 후에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괜찮아졌네 하고 넘겨요.
근데 이게 바로 일과성 허혈발작, 의학 용어로 TIA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뇌경색의 예고편이에요. 곧 큰일 날 거야 하고 몸이 경고를 보내는 거죠.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신호를 무시하신 분들, 평균 일주일 안에 진짜 뇌경색이 왔어요. 어떤 분은 3일 만에 쓰러지셨고요. 통계를 보면요. TIA 증상 겪은 분들이 아무 조치 안 하면 한 달 안에 뇌경색 올 확률이 30%가 넘습니다. 3명 중 1명이에요. 반대로 이 신호를 알아채고 바로 병원 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 후유증 없이 예방하셨어요. 약 드시고 생활 습관 바꾸시고 정기 검진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상한 신호 보내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손 저리면, 말 꼬이면, 눈 안 보이면, 어지러우면, 머리 아프면 그날 바로 병원 가세요. 119 불러도 됩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예방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뇌경색은 막을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생활 습관만 바꿔도 80%는 예방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첫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여러분, 본인 혈압 아세요? 모르시면 오늘 당장 약국 가서 재보세요. 요즘 약국마다 무료로 혈압 재주거든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입니다. 130에 80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40 넘어가면 위험하고 160 넘으면 정말 위험해요. 작년에 만난 한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는데 나 멀쩡한데 뭐 하시면서 약도 안 드셨어요. 제가 매일 전화해서 약 먹으라고 했죠. 3개월 후에 혈압이 130으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혈압약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러시면서 임의로 끊는 분들 계신데 그게 제일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이 끊으라고 할 때까지 평생 드셔야 해요. 두 번째, 매일 걸으세요. 3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 먹고 나서 30분만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걸으시면 돼요. 제 어머니가 당뇨하고 고혈압 있으셨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세요. 비 오는 날 빼고는 하루도 안 걸으세요. 5년째 하시는데 수치가 다 좋아지셨어요. 걷기가 뭐가 대수냐고요? 걷기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유연해져요. 약보다 나아요. 세 번째, 음식 조절입니다. 짜게 먹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 김치에 밥 비벼 드시고 젓갈 좋아하시고 된장찌개에 소금 팍팍 넣으시는데 그거 정말 위험해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 이하여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이 10g 넘어요. 2배예요. 대신 뭘 드셔야 하냐? 채소 많이 드세요. 나물, 샐러드, 과일. 그리고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2~3번은 드시고요.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거요. 오메가3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견과류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하루 한 줌씩 드세요. 근데 짜게 볶은 거 말고 생으로 드셔야 해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은 줄이세요. 삼겹살, 치킨, 돈가스 이런 거 자주 드시면 혈관에 기름때가 쌓여요. 네 번째, 물 많이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드셔야 해요. 컵으로 8잔 정도예요. 물 그렇게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꾸 가야 하잖아요 하시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 피가 묽어져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전도 안 생겨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드세요. 자는 동안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피가 끈적해져 있거든요. 아침에 물 한 컵이 뇌경색을 막아줘요. 5번째, 담배 끊고 술 줄이세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해요. 한 개비도 안 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뇌경색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요. 술은 하루에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은 위험해요. 특히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6번째,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 순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어요. 눈 뜨면 침대나 이불 위에서 5분 정도 앉아 계세요. 스트레칭 가볍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화장실 급하셔도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움직이는 게 제일 위험해요. 7번째,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려요. 화내지 마시고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취미 생활 하나 가지세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시든지, 친구분들 만나서 수다 떠시든지, 등산 가시든지. 마음이 편해야 혈관도 편해져요. 8번째, 정기 검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혈액 검사하고 혈관 검사 받으세요. 뇌 MRI도 한 번쯤 찍어보시고요. 조기에 발견하면 다 막을 수 있어요.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 그럼 미리 약 드시면 돼요. 뇌동맥류가 있다, 그럼 치료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다 하기 어려우시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해보세요. 이번 주는 매일 30분 걷기만 해보세요. 다음 주는 짜게 먹지 않기. 그 다음 주는 물 많이 마시기. 이렇게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6개월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저 믿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은 제가 23년 동안 직접 만난 분들의 진짜 사례입니다. 이름만 바꿨어요. 첫 번째 사례, 이순덕 할머니입니다. 75세 할머니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국 끓이시다가 오른손에 힘이 쭉 빠지셨대요. 국자를 떨어뜨리셨죠. 어머, 이게 왜 이래 하시면서 손을 주물러 보니까 5분 후에 괜찮아지셨어요. 그날 밤에 며느리한테 오늘 손이 이상했어 하고 말씀하셨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나이에 그럴 수 있죠. 내일도 그러면 병원 가요 했대요. 다음 날은 괜찮으셨어요. 그 다음 날도요. 그런데 3일 후 새벽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셨다가 쓰러지셨어요.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됐어요. 말도 한마디도 못하셨고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뇌세포가 많이 죽어버린 상태였어요. 골든타임 3시간을 훨씬 넘긴 거죠. 지금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시고 말씀도 거의 못 하세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세요. 며느리가 제 상담실에 오셔서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바로 병원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3일 차이예요. 첫 증상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 갔으면 지금도 건강하게 집에서 사셨을 거예요. 두 번째 사례, 박철수 할아버지입니다. 68세 할아버지였는데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고 매일 운동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 읽으시다가 글씨가 반만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은 보이는데 왼쪽이 안 보이셨대요. 이상하네 하시면서 눈을 비비고 감았다 뜨셨는데 10분 후에 괜찮아지셨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한가 보다. 안과 가야겠네. 안과요. 뇌과가 아니라요. 3일 후에 또 같은 증상이 왔어요. 이번엔 어지럽기까지 하셨대요. 근데 또 금방 괜찮아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길 걷다가 쓰러지셨어요. 왼쪽 뇌경색이었어요. 오른쪽 몸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치료는 받으셨는데 지금도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세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제가 안과가 아니라 큰 병원 응급실 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을 거예요. 100%요. 세 번째 사례, 이건 잘 대처하신 경우예요. 김영숙 할머니 71세셨어요. 어느 날 점심 먹다가 갑자기 말이 꼬이셨대요. 밥 좀 더. 이렇게 말이 안 나오신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 딸이 간호사였어요. 딸이 바로 알아챘죠. 엄마, 뇌경색 전조 증상이에요. 지금 병원 가야 해요. 할머니는 아니야, 괜찮아. 지금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하셨대요. 실제로 5분 후에 말이 다시 나오셨거든요. 근데 딸이 강하게 나갔어요. 안 돼요. 무조건 병원 가세요. 제가 업고라도 갈 거예요. 바로 응급실 갔어요.
CT 찍고 MRI 찍었더니 뇌혈관 하나가 90% 막혀 있었어요. 언제 완전히 막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즉시 입원하셔서 혈전 용해제 맞으시고 약 처방받으시고 일주일 후에 퇴원하셨어요. 지금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사세요. 매일 약 드시고 정기검진 받으시고 운동하시고요. 만약 딸이 그냥 넘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며칠 안에 쓰러지셨을 거예요. 네 번째 사례,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경우예요. 최민호 할아버지 80세셨어요. 톡거 어르신이셨죠. 자식들이 다 외국에 계셔서 혼자 사셨어요. 한 달 전부터 가끔 어지럽다고 하셨대요. 동네 친구분들한테요. 요새 자꾸 어지러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동네 친구분이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집에 가봤더니 쓰러져 계셨대요. 이미 하루가 지난 상태였어요. 혼자 사시니까 발견이 늦은 거죠. 병원 가셨지만 이미 뇌 손상이 너무 심했어요. 결국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그 어지럼증을 병원에 말씀하셨다면, 만약 누군가라도 같이 사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 남의 일 같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손 저린데 참고 말 있는데 넘기고 어지러운데 괜찮다고 하면서요. 제발 부탁드려요.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가족한테라도 말씀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친구분들한테, 주민센터에라도 말씀하세요. 3일의 차이가 평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23년 동안 수천 분을 만나면서 봤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알고 있으면 살고 모르면 평생 후회해요. 오늘 들으신 내용 꼭 기억하세요. 손 저리고 말 꼬이고 눈 안 보이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면 바로 119 부르세요. 3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방하세요. 매일 30분 걷고 혈압 관리하고 짜게 먹지 마시고 물 많이 드세요. 이것만 해도 80%는 막을 수 있어요. 이 영상 꼭 가족들한테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야 해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 지키는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